안녕하세요. 질문 있는 특강쇼 빅뱅의 반장 신하영입니다. 외교, 안보, 기후변화, 저성장, 저출산, 고령화. 자, 수많은 도전과제와 위기 앞에 놓인 우리 대한민국이 생존할 수 있는 방법은 과연 무엇일까요? 자, 오늘은 한국의 저력을 잘 알고 있는 학자이자 여러 학문의 경계를 초월한 석학인 이만열 교수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정치 문화가 나아가야 할 길, 한국인 안에 잠재되어 있는 힘을 끌어올리는 방법 등 격변하는 국제 정세와 국내의 수많은 병폐를 극복할 열쇠를 오늘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더 이상 긴 말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연사 이만열 교수님을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맞아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만열입니다. 지난 11년 동안 한국에서 고전 문학 연구하면서 여러분하고 아주 좋은 교류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많은 깊은 감명도 받았습니다. 최근에 특히 한국의 옛날 고대부터의 역사, 문화를 현대 사람한테 열심히 소개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오늘도 그런 얘기를 여러분하고 같이 하려고 생각합니다. 네. 한강의 기적, 그런 얘기는 많이 들었어요. 한국이 절대로 갑자기 생긴 건 아니고 우수한 그런 노하우가 많았어요. 13세기, 14세기 과학기술 분야에서 수학, 천문학, 기계공학 세계적으로 가장 앞서가는 나라에 있었고 세계대왕이 실제로는 공자의사였고 항상 이런 백성만 통일하고 그런 실제로 있는 사람이에요. 이순신 여러분 하시고 아니면 그 번에는 다른 나라 좀 찾기 힘들고 나라에 대해 사회에 대해서 뭐 책임감 있고 그런 사명감 있고 참 특히 강하죠. 2005년부터 한 1년 동안 주미 한국 대사관에서 홍보원에서 자문을 했습니다. 거기서는 특히 신기한 점도 있었어요. 이른바 한강의 기적, 그런 얘기는 많이 들었어요. 뭐 좋은 말씀이고 상당히 깊은 얘기고 뭐 감명 있게 들었습니다. 다만은 제 생각은 많은 미국 사람들은 그 얘기 듣고 생각하는 것은 한국의 큰 성공보다는 한국에서는 아무것도 없었다. 이티오피아보다 못한 나라로 인상도 받을 수 있고 다행히 저는 원래는 고전 문학 오래 했으니까 그래서 요즘은 제가 한국에서 이런 식으로 좀 특강이나 할 때는 항상 그런 진실을 말씀드리려고 생각합니다. 한국이 절대로 갑자기 생긴 나라는 아니고 고도 성장은 한국의 전부는 아니고 그리고 그 배경에서는 아주 슬픈 역사적인 그
배경도 있습니다. 그런 얘기는 여러분하고 같이 하려고 생각하고 있고 어떤 의미에서는 한국을 해외에도 소개할 때는 어떤 한국 사람들은 어느 정도 자신 있게 해야 성공할 수 있고 그리고 그걸 위해서는 한국 사람들은 바르게 한국의 과거에 대한 이해하고 그런 인식이 필요합니다. 일제시대에서는 많은 교과서에서 이런 식으로 설명했습니다. 제가 뭐 쉽게 모방할 수 없을 수 있지만은 그 당시의 교과서에서는 한국 사람들은 양반들은 추상적인 주자학에만 집착해서는 근대화 실패하고 일본 사람이 어쩔 수 없이 와서 도와줬다. 그런 식으로 많은 할아버지나 교육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역사에 대한 잘못한 의식이 어떤 의미에서 그대로 남아있고 한국이 이제 와서 세계적으로 엄청난 큰 역할을 하고 있고 우리는 특히 제 개인적으로는 한국 사람의 통일 가는 길에서는 많이 기대합니다. 세계의 그 평화에 위해서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거 하려면은 그만큼 한국의 역사, 그다음에 문화의 그런 장점에 대한 자신도 필요하고 그다음에는 어떻게 우리 미래 한국을 어떻게 과거의 문화를 갖고 만들 수 있는지 그런 것은 우리의 아주 중요한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질문 준비해 주시면 되는데요. 뭐 잠깐 시간을 드리고 첫 번째 질문은 제가 교수님께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교수님이 앞에 말씀한 걸 좀 정리를 해보자면은 이제 50년 동안 우리나라가 고도의 경제 성장을 이뤘잖아요. 근데 그 부분에 집중을 하다 보면 오히려 그 전에 우리가 갖고 있었던 뭐 역사적인 부분이라든지 문화적인 부분을 오히려 평가절하하는 의미로 비춰질 수 있다라고 저는 말씀을 하신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교수님이 생각하시기에 뭐 여러 동양학들을 또 공부하셨으니까 우리나라 역사 중에서 우리가 가장 좀 자부심을 가져도 될 만한 부분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주 다양합니다. 하나 있는 건 아니고 뭐 예를 들면은 13세기, 14세기 있다면은 과학기술 분야에서 수학, 뭐 전문학, 그다음에 뭐 기계공학까지도 아마 세계적으로 가장 앞서가는 나라에 있었고 그런 역사는 많은 사람이 한국 사람들 다 모르고 해외도 사실은 전혀 모릅니다. 그리고 제도적인 지속 가능한 장기적인 그런 계획에 있어서 한국이 우수한 그런 노하우가 많았어요. 뭐 조선 왕조의 경우는 시작했을 때 500년 정도의 그 계획했습니다. 근데 실제는 500년도 갔습니다. 그래서 대단한 약간 멀리 보는 눈이 있었고 어떤 의미에서 한국 사람이 이렇게 계획해서 그다음에 실천하는 노하우는 아주 뛰어납니다. 역사 보면 그래요. 그리고 뭐 사상, 저는 뭐 유교 사상 원래 전공이 있고 뭐 그런 금속 활자 그런 사례도 있고 기술적으로 많죠. 사실 하나 있는 건 아니고 근데 아마 임신왜란 때 그 이순신 그분의 업적을 보면은 아마 역사상 세계사 한국사 아니고 세계사에서 아주 뛰어난 전략가에 있었고 대단한 업적도 있지만은 이상하게 해외도 거의 소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특히 그 인상이 남았었어요. 네. 자, 여러분 질문 준비해 주셨죠? 자, 이제부터 퀘스터 여러분들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키워드 들어주세요. I feel obliged to take maybe one question from the Korean press, since you guys have been such excellent hosts. Anybody?
교수님 강연 중에 발달시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근데 제가 좀 질문을 드리면 우리 한국에서 어려서 영어를 많이 합니다. 십몇 년 동안 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문제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야 우리 앞으로 우리 젊은 학생들, 어린 학생들이 더 잘할 수 있을지 네. 좋은 조언을 해주셨으면 네.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근데 한국의 요즘의 교육 뭐 제가 조금 경험이 있습니다. 아이들 한국 학교도 옛날 예. 다녔고 저도 뭐 한국 학교 뭐 한 올해 10년 됐죠. 그래서 많은 경우는 엄청난 정보, 그 자료나 소화하려고 하고 있지만은 그 콘텐츠 자체 하나는 자기의 인생, 그 다음에 아니면 주변에 우리 친구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는 제 보기에는 어떤 언어 연습 방법보다는 학생의 그 사명감이나 왜 외국어 배우는지 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나라의 사람하고 같이 협력해서 또 나은 좋은 세상을 만들 수 있다. 그런 생각이나 느낀다면은 그러면 시키는 거 아니고 어떤 약간 의미 있는 그런 일이 될 수 있죠. 유교 문화를 이렇게 전공을 하셨다고 해서 궁금한 점이 들었는데 예전에 유교 문화가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우리가 배운 유교 문화와 지금 남아있는 유교 문화의 잔재는 정말 다르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유교 문화를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한국 문화가 가지고 있는 이상한 점이 혹시 현대 한국 문화요? 네,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상한 건 많죠. 아마 뭐 첫 번째는 원래는 유교 사상, 한국 전통 사상에서는 이런 장기적인 그런 계획이나 생각이 많았어. 그래서 어떤 나라 운영할 때는 100년이나 200년까지 생각하는 거의 상식이었어요. 현대 한국에서는 그 전통이 많이 잃어버렸죠. 그래서 정치인 있다면은 다음 선거까지 아니면 다음 주까지 생각하는 경우 많고 장기적인 전략이 없는 경우 많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어떤 의미에서 가장 큰 우리 고민입니다. 현대 한국에서는. 그 문제를 해결하면 극복하려면은 한국의 옛날에 그런 전통, 그래서 사상이죠. 장기적으로 그 계획해서 실시한 것 있고 그 다음에는 환경 문제도 그래요. 한국에 원래는 거의 100% 지속 가능한 그런 농업하고는 생활도 그렇어요. 그래서 낭비도 안 하고 검소한 생활도 하고 그리고 특히 정신적인 생활을 되게 많이 강조했습니다. 요즘은 한국 아시겠지만은 그렇지 않죠. 그래서 소비만 하고 그때 즉흥적으로 즐거운 거 많고 그런 식으로 정신 생활이나 좀 그리 소중하지 않은 경우 다 아니죠. 근데 약간 그 추세 있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러면은 네. 과연 정과 흥이라는 문화가 우리나라 한국에만 있는 문화인지 그걸 좀 어려운 여쭙고 질문입니다. 싶습니다. 어려운 질문입니다. 그래서 한국인만 있다 얘기한다면은 저는 별로 재미없습니다. 그 끝이죠. 그래서 그리고 외국인한테 설명할 때는 약간 한계 느낄 수 있어요. 뭐 우리하고 상관없다. 뭐 그렇게 아주 특수한 민족만 정이 있고 우리하고는 외국인한테는 그게 뭐 상관없고 우리 영어를 이해할 수 없다면 약간 신비로운 느낌이 있을 수 있지만은 장기적으로 보면은 조금 한계 있다고 씁니다. 그래서 차라리는 정하고 흥은 한국의 독특한 전통이 있고 해외에는 사례하고 비교이나 뭐 똑같지 않지만은 좀 비슷하게 우리 뭐 이탈리아나 미국이나 러시아 다른 나라 있다 설명이 있다면 훨씬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제 키워드는 교육에서의 역사라는 키워드인데요.
사실 저는 배우는 학생 입장에서 역사는 암기 과목이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을 많이 봤어요. 네. 918년에 고려가 세워졌다. 1392년에 조선이 네. 세워졌다. 이런 식으로. 네. 근데 솔직히 저는 또래들과 생각이 약간 다를 수도 있는데 역사는 굉장히 배울 점이 많고 또 암기 과목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되고 저희가 많이 이해를 하고 그래야 하는 과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친구들은 마냥 그렇지만은 않더라고요. 그래서 입시 중심의 교수님이라서 잘 아시겠지만 입시 중심의 교육에서 그러니까 이건 무조건 외워야 돼, 별표 쳐놔 이런 식으로 주입식 교육을 아직도 좀 받고 있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역사를 약간 암기 과목만이 아닌 약간 우리가 받아들이고 이해를 해야 하는 그렇게 중요한 과목이라고 그렇게 배울 수 있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어떻게 싶어요. 제도를 바뀐 것인가? 네, 아니면- 그러니까 저희 인식이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 학생들이 어떻게 생각하면 될지. 네. 크게 무슨 교육부 혁신이나 아마 학생 한 명은 하기 힘들 수 있어요. 힘들 수 있고 다만은 문화 습관이나 바뀐 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혼자는 어떤 의미 전 세계는 한꺼번에 바뀔 수 없지만은 우리끼리 뭐 몇 명만 시작해서 진지하게 토론하고 그다음에 학교 가서 몇 명 진지하게 하고 상대방은 처음에 조금 익숙하지 않고 좀 이상하게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은 계속 하신다면은 조그마한 효과 있고 여러 번 같이 하면은 아마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겁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그 금속 활자 한국이 추천하고 했는데 그렇지. 그걸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이유가 그러곤 또 한동안 금속 활자가 저희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고 네. 그다음에 또 우리 고려 청자 같은 경우도 네. 그게 이제 공유되거나 그 지식으로 축적돼 가지고 계속 내려오지 못하고 네. 단절되는 문화 행태가 사실 역사적으로 좀 많이 있었잖아요. 네. 그게 왜 그런지에 대한 부분하고 지금도 사실은 그런 현상이 아직도 있는 건지 아마 연구를 하셨던 분야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뭐 어려운 질문입니다. 어려운 질문. 뭐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 세계적인 표준화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일시적으로 가장 앞서가고 있었고 마지막에서는 전 세계적인 그 표준 안 됐어요. 어떤 의미에서 현대 사회에서 비슷한 거 있었어요. 아마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그 싸이월드죠. 싸이월드는 페이스북보다 훨씬 앞서가고 있었고 그 기능도 그렇고 하지만은 한국에서 대단히 좋은 아이디어 발상되고 시스템도 있었지만은 국제화는 다 안 됐어요. 일단 우리는 다른 나라이나 의존하지 않고 한국 사람의 독특한 그런 능력에서는 한국 통일 한국에서는 앞서가고 있는 다른 나라에 찾을 수 없는 새로운 문화, 문명, 제도, 뭐 교육 여러 면에서 그 약간 발전적인 그런 혁신하면은 대단한 기회 될 수 있고 그다음에 엄청난 많은 그런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함께 고민해야 될 부분이 많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부터는 앞으로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교수님의 강연을 이어서 듣겠습니다. 홍익인간입니다. 홍익인간의 경우는 홍익인간, 뭐 성비정신, 기타 공동체, 뭐 마을 공동체를 성비정신입니다. 한국의 선비 정신이 있고 한국 전통 문화의 하나 특징은 정치인들이나 네. 정치계는 과연 이런 선배 정신을 정치인 중에서 네. 그거요. 가장 어려운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꼭 지금의 정치인이 뭐 아니어도 없다고 얘기하고 싶지만은 헬조선이란 말이 어쨌든 지금 청년들이 앞으로 통일한국을 대비하면서 네. 방법을 혹시 생각해 보신 게 있다면 그 두 가지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매우 중요하고 힘든 질문입니다. 많은 한국 사람들, 뭐 외국 사람들 그렇지만은 한국 전통 문화를 생각할 때는 폐쇄적인 전통이고 그 다음에 약간 해외하고 교류도 하지 않고 그 다음에는 단조로운 그런 유교 사상이 많이 있었다고 생각하고 있고 국제화를 잘못한 나라를 알는 사람이 많습니다.
하지만은 저는 고전 문학, 사상, 유교, 불교, 도교를 조금 공부하면서 느끼는 것은 거의 그 정반대입니다. 두 가지는 핵심 가치관을 소개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홍익인간입니다. 그 옛날 그 삼국 유사부터는 뭐 기록이 남아있지만 아마 훨씬 그 전에는 우리 사회, 그 다음에 어떤 의미에서 지구까지 의식에서는 헌신적인 활동도 하고, 그 다음에 서로 나눠서 서로 도와주고 공동체를 강조하는 아주 위대한 그런 문화 사상이 한국에 원래 있었어요. 그 과거의 그 사상이나 전략에서는 우리의 한국 미래를 모습이나 정사진을 찾을 수 있어요. 그리고 사실 홍익인간의 경우는 구체적인 사례도 많죠. 한국의 통일 문제를 생각할 때는 통일은 처음이 아닙니다. 뭐 통일 신라 그 다음에 고려 시대 기타 통일의 사례도 많고, 그 옛날에 어떻게 했는지 훨씬 그 도움이 돼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역사에 대한 의식에 그런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런 선비 사상, 선비 정신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선비 정신은 교육, 바른 삶은 뭐 저는 조금 바랐고,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산당한, 우리 지구에 있어서는 산당한 교육을 받으셨어요, 분명히. 그래서 우리는 교육하고 좋은 혜택을 받은 사람들은 그냥 자기의 소유권이나 소유물도 아니고 그 자랑할 만한 그런 권력도 아니고, 그만큼은 우리는 책임감 있고 사명감 있고, 그런 지식을 활용해서는 우리 사회, 그 다음에는 우리 나라, 뭐 한반도, 그 다음에는 지구를 위해서는 헌신적인 그런 활동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바로 한국의 선비 정신이 있고, 옛날부터는 아주 뛰어난 사례가 많습니다. 지성인 선비는 당연히 일반 백성하고 항상 그런 호흡이나 대화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는 교육은 그냥 자기 위해서, 뭐 자기 출세 위해서는 아니고 일단 윤리적인 도덕적인 의미 있었어요. 근데 역사 보면은 아마 3명만 짧게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세종대왕입니다. 아마 가장 대표적인 선비 있지만은 대단한 정치적인 그다음에 힘이, 그 권력이 있고, 그다음에는 높은 교육도 받았지만은 헌신적으로 매일매일 대단히 열심히 했고, 자기 건강이나 희생하더라도 일반 시민까지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일부러 검소한 생활도 했습니다. 이순신의 경우는 지식인이지만은 대단히 열심히 희생적인 일을 많이 했고, 어떤 우리 역사상의 가장 위대한 전략가였어요. 세 번째는 그 다산정약용입니다. 여러 분야에서 역사, 뭐 문학, 전략, 그 다음에 농업이나 과학기술, 외교, 안보까지도 법 높게 연구하고 엄청난 많은 글도 썼지만은, 그거는 항상은 자기 자랑이 아니었어요. 그거는 항상은 일반은 그 강하게 생활하는 사람만 생각했고, 자기는 아주 조그만 집에만 살고 있고, 항상 한국 미래를 고민해서 19세기, 20세기 수많은 한국 국내에서 이런 혁신이나 열심히 했던 사람들은 다산정약용을 글 읽고 감명, 이런 영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떤 의미에서 선비 정신은 그 당시에서 자기 시대에서 의식이 중요하지만은 미래에 대한 의식도 매우 중요했습니다. 그런 선비 정신도 현대 한국 사회에서 좀 많이 다시 회복하고 실천하면은 대단한 기회가 될 수 있고, 또 나은 세상을 우리 손으로 같이 노력해서 만든 것을 위해서 합니다. 고맙습니다.